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김미화 본부장님은 우리 야탑 행복센터에서 인연이 되어서 기간은 길지 않지만 아주 친한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부탁을 드렸더니 아주 흔쾌히 예스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미화 본부장님을 보신 분들도 있고요.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랑은 다른 라인, 형제 라인에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한 지는 한 7년 정도 되셨고 지금 리더스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초기 사업자부터 사업을 결단하신 많은 분들한테 큰 비전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번 김미화 본부장님 맞이해 볼까요? 네,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볼까요? 다들 한번 손 흔들어 봐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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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소리를 안 켜고 계속 혼자 떠들었네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들 계시죠? 저는 방금 소개받은 스타마스타 김미아입니다. 얼굴을 못 뵙고 이렇게 혼자서 떠들려고 하니까 정말 지금 줌 미팅 한 지 한 2달 정도 되는데 아직도 오글거리고 너무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시대는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미정 본부장님께서 그 강의를 라이브 미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좀 거절할 수는 없어요. 저분이 뭘 시키면 거절할 수는 없는데 뭐를 해드려야 되는지 사실은 좀 막막하긴 해요. 그 얼굴도 뵐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과연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좀 고민스러운데 지금 저희 라인도 우왕좌왕 하다가 지금 2달 전부터 줌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잘 들리면 동그라미 좀 해주실래요? 잘 들리세요? 제 마이크가 우리 애방에 와서 하느라고 마이크가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저희 2달 동안 지금 줌 미팅을 2달 전부터 하기 시작해서 이제 아주 조금 익숙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환경이 바뀌었고 이러는데 저는 지금 이제 사업을 초기에 시작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일이 크게 잡으면 내가 제품을 애용하는 일, 그쵸? 애용하고 이 애용해서 정말 좋았던 제품을 주변에 소개하는데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 쇼핑몰로 마트 체인지 되도록 소개하는 일. 그죠? 첫 번째로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고 소비자를 만든 속에서 소비자들이 캐시백을 받고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중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을 사업자로 모셔오는 일, 이 3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3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로 모셔오는 일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쵸? 사실 우리가 그룹으로 미팅은 못하지만 1대1로 미팅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직장을 나가거나 이런 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미팅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어려운 게 우리가 정말 큰 비전을 줄 수 있었던 회사의 오프라인 세미나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나의 이제 센터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센터에서 진행하던 걸 이렇게 지금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하다 보면은 적응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했던 그대로를 지금 여기도 보니까 사원도 그대로 재창을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대로 그냥 가상의 공간으로만 가지고 오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얼굴에 볼 수 없는 언택트 시대의 단점들이 있죠.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체온을 느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눈을 마주칠 수 없고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전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8월 달에 우리 석세스에 막 대대적으로 지금 막 초대해라 해서 지금 막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 7월 달 석세스 세미나 다 들어보셨죠? 오프라인 못지않은 감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런데 그러한 이 감동의 자리에 우리가 사람을 초대하는 열정이 사실은 우리한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미나는 회사는 적극적으로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 이 환경에서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석세스 세미나를 저는 이제 여기 김희정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본부장님들한테 이 저기 석세스 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표를 막 배부하는 문제부터 좌석 구하는 것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전쟁을 치르거든요. 석세스 때마다. 근데 석세스가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막 좌석표 구하지. 그다음에 좌석표는 분명히 부족하게 나오는데 사람은 초대하라 하니 뭐 난리죠. 그러한 몸살을 저도 앓고 있고 또 여기 이제 사장님들도 각각 팀장님들 국장님들 막 본인의 파트너 한 명이라도 더 안 치려고 막 애를 쓰면서 필드에서 막 초대를 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치는 열정 때문에 우리가 이 석세스에 가서 막 사람들 뚜껑이 날아가고 이러는 거지. 사실 어찌 보면은 뭐 1박 2일 한다고 막 감동을 받고 짧게 한다고 감동을 못 받고 이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8월 달 석세스에 우리 다 같이 초대하자. 초대해서 대신 가상 공간에서 듣게 하는 게 얼마나 쉬워졌냐면 옛날에는 1박 2일 모셔가야 되죠. 차편도 걱정해야 되죠. 막 시간을 매니징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10시부터 1시, 뭐 요번에 시간이 바뀌어서 막 1시부터 3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그냥 유튜브로 들을 수 있으니까 초대가 훨씬 쉬워졌다는 게 저는 지금의 우리에게 온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건데 애터미라고 하는 엄청난 이 비전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석세스가 가장 최고잖아요. 이 석세스를 초대하기가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흐름만 잘 탈 수만 있으면 이거 제가 수락해도 되나요? 계속 수락해달라고 해서 제가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만 잘 탈 수 있으면 저는 최고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 이러한 것을 상황이 바뀐 거에 우리가 더 이상 한탄만 하고 앉아있을 시간은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요일 날은 이제 기초사업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기초사업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줌이 그렇더라고요. 줌으로는 1시간 넘게 하면 이제 안 들려요. 피로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줌으로 할 땐 좀 짧게 해서 왜 오프라인은 조금 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1시간 정도 해서 5회차, 6회차로 나눠가지고 기초사업 설명을 이렇게 시리즈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또 제품데이 겸 공지사항 같은 거를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5주 동안 진행됐던 기초사업 설명에 애터미 A부터 Z까지라고 제가 항상 그 표현을 하는데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는 소비자 단계에서 일로 하기에서 이제 사업자 단계까지 이렇게 있었던 거를 제가 여기를 매번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압축해가지고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PPT를 보면서 이게 말로만 하면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해서 띄우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여기서 화면 공유가 되나요? 네, 네, 제가 한번 화면을 공유해서 띄워볼게요. 보이시나요? 화면이 나왔나요? 네. 참, 대답이 없이 혼자 하는 게 정말 어렵네요. 애터미 사업이 선택일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애터미 직업이라는 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죠.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로 우리의 환경을 정확하게 직시한다 그러면 어쩌면 애텀이라는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뭐 좋으면 선택하고 싫으면 갖다 버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각자 해오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죠. 남편이 돈을 벌든 내가 돈을 벌든 맞벌이를 하든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지만 그 가정 경제가 살아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실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활동 방법을 제가 이렇게 추려봤어요. 제가 전직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10년을 일했고 한국재무설계라는 회사에서 재무상담 일을 10년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보험 대리점하고는 약간 다른 게 저희가 컨설팅 피를 받으면서 컨설팅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뭐 의사들도 재무설계를 해주고 직장인들도 재무설계를 해주고 했는데 정말 제 재무설계가 안 되던 거예요. 제 인생에 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45살이었고 결혼을 35세 해서 36세 첫째를 낳고 37에 둘째를 낳은 아주 늦게 애들을 낳아서 정말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40대 중년의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남의 재무 설계는 해주지만 내 재무 설계가 전혀 답이 안 나왔던 게 저는 이러한 이론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거를 아는 만큼 보인다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주 태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컨설팅을 해서 버는 돈이 400에서 500 정도를 뭐 아무리 못 벌어도 400, 많이 벌면 500 이상 이렇게 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벌고 있지만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전에 훨씬 더 일을 잘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8시간 정도를 일을 했고 저의 성향을 이렇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그 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애터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좋아하고 일하는 걸 아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을 못하진 않았겠죠. 열심히 했을 때 보험회사 다닐 때는 연봉 1억도 제법 받아서 MDRT 멤버도 되고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8시간을 같이 일해도 점점 무슨 일인지 1억을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받았던 일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뭐 700이 됐다가 500이 됐다가 점점 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의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그 직업이 그 업종이 그 산업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노력이 똑같은 성과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8시간을 일했는데 똑같이 일했고 심지어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더 노련해졌고 더 말도 잘하는데 희한하게 점점 소득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좌절하고 나는 평생을 어쩌면 가난하게 빚에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였는데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여기 하나 더 있다면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세법상. 그런데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을 우리가 자본소득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성현 박사님께서도 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자본소득은 돈으로 돈을 버는 거죠. 돈으로 돈을 법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죠. 이게 성공적이기만 하다 하면. 근데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해요. 많은 돈을 넣어놓고 이자를 받든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배당을 받든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소득을 얻던가 이렇게 자본소득을 얻는 방법은 모든 사람이 원해요. 조물주 미친지 윈지 모르지만 우리 건물주가 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모든 사람이 로망하지만 이 소득으로만 돈이 나오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5%를 넘지 않는다 그래요. 전체. 이거로만 생계가 유지가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나머지 90%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소득에 의존하고 있느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노동소득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나의 노동력과 나의 시간을 돈으로 맞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특징이 있죠.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이든 내부적인 조건이든 유효기간이 있어요. 내가 다치거나 병이 들면 일을 못하죠. 다치거나 병이 들면. 근데 나는 아직도 썽썽해. 일도 잘할 수 있고 총기도 멀쩡해. 근데 문제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이제 그만두래요. 이게 은퇴죠. 어떤 기간이 되면 이제 내가 그 일선에서 물러나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소득은 저는 사업소득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자영업자가 있고 저처럼 중간 단계죠. 조직에 있는 월급쟁이 같지만 실제로 소득의 형태는 자영업처럼 받는 사업소득자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8시간을 일했고 굉장히 열심히 자격증도 땄고 더 열심히 고객들을 만나고 이랬는데 점점 소득이 줄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나의 노력과 아직 나는 은퇴가 된 것도 아니고 병이 든 것도 아닌데 내가 몸담고 있는 산업이 시대의 흐름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저축할 돈도 없고 보험도 다 들어져 있고 뭐 채권 이런 거에 뭐 지금 먹고 맨날 빚이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뭐 계속 돈을 불리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또 너무 흔해 빠져진 거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산업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때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게 이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해요? 연금소득을 원해요. 연금소득. 연금 받는 분들이 아무래도 안정적이죠.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안정적인데 이 연금도 속성은 있어요. 특징은 뭐냐? 반드시 불이익 기간이 있어야 수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금을 뭐 공무원이 됐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최저 기간이 이제 10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10년을 근속해야지만 연금이 나오는 거고 국민연금도 10년 이상 불입해야 되고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개인 공무원 연금 말고 내가 개인 연금을 따로 들어도 최소한 10년은 지나야지 우리가 수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금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소득을 벌어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여태까지 하셨던 일이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이셨나요? 대부분 4번이나 5번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했을 테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사업은 그러면 어떤 소득이냐? 노동소득일까요? 노동소득처럼 보여요. 노동소득처럼. 왜냐하면 뭐 애터미 굉장히 비전 있는 사업이야 좀 알아봐.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영업 못해. 나는 못 팔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파는 일, 영업 이렇게 보여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안다면 노동소득이 아니고 그다음에 영업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근데 영업처럼 보이는 시간을 지나야 됩니다. 최소한 몇 년은. 뭐 개인차가 있지만 그 3년 정도의 3년 안팎의 영업같이 보이는 구간은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근데 이 구간에 우리가 영업이 아니라 소비자를 구축해야 돼요. 멤버십을 구축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파는 일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어차피 우리가 해모임 전달해야 되고 뭐 어쨌든 뭐 화장품 전달해야지만 PV가 올라와서 그 PV가 모아져서 내가 수당을 받는 거니까 영업은 영업이죠 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왜 영업이 아니냐고 하냐면 내가 아모레에 다니면서 화장품을 하나 팔았어요. 100만 원어치 팔았어. 뭐 50만 원어치 팔았어. 이거로 인해서 내가 30%든 40%든 마진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재구매를 하든 안 하든 나는 파는 게 내 주 업무예요. 근데 우리도 앱솔루트를 팔았어. 팔아서 이 사람이 뭐 팔아가지고 난 10만 PB 받았어. 똑같죠? 이거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팔고 떼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마진이 너무 작아요. 이 앱솔루트를 사간 사람이 계속적으로 앱솔루트도 쓰지만 해모임도 쓰고 또 앱솔루트 하나만 쓰더라도 매달 써줘야지 우리한테 돈이 되지. 우리가 누적적으로 소비자가 늘어나는 거지. 영업은 그래요. 내가 만약 이 사람한테 50만 원어치 화장품 팔았는데 이 사람 나 기분 나빠 아주 별로야 이러면 이 사람 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영업할 사람을 찾으면 그만이에요. 물론 그것도 힘든 영업 방법이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나는 큰 마진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영업을 해도 됩니다. 근데 애터미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절대로 임계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은 멤버십을 구축하는 일은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는 쪽에 가깝기보다는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는 쪽에 가까워요. 네트워크 사업은. 공감하시죠? 진행을 해보셨던 분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7년 동안 수많은 파트너들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가신 분들 사정도 있었겠지만 그분을 보낸 저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 사업이니까 내가 처음에 2분을 이렇게 리크루팅을 했어요. 2분을 리크루팅을 했어. 근데 그중에
한 분이 가셨어. 한 분이 가시면 나는 한 분만 남으면 안 돼요. 내가 세 분을 리크루팅을 하는 거예요. 세 분을. 그러면 이제 인원이 늘어나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분이 가셨어. 그럼 나는 또 몇 분을 해서 이게 점점 인원이 늘어나야 돼요. 이 덩어리가 커져서 누적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맨날 제로인 거예요. 한 명 왔다가 한 명 가서 나는 또 제로였다가 또 한 명이 와서 또 한 명 있다가 이 사람이 가고 또 제로가 되고. 근데 영업은 된다니까요. 영업은 노동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팔아서 마진 받았고 보내도 되고 이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물건 사고 또 가고 나는 또 다른 사람 소비자를 창출해도 돼요. 근데 네트워크 사업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 명, 두 명이었다가 한 명은 가고 세 명이 이렇게 생겨서 인원이 점점 늘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누적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장사하는 거나 영업하는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을 구축을 해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애텀이라고 하는 마트가 얼마나 괜찮은 마트인지 얼마나 거기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고 그 제품을 썼을 때 당신한테 어떤 이득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저는 못해도 5번, 보통 평균적으로는 10번을 만나야 그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 애터미 마트로 마트 체인지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도 10번을 만나, 한 사람을 만나면 10번을 만날 생각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멤버십을 구축하는 동안 돈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속이 터져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 힘드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손을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애터미 사업 어때요? 힘드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손을 많이 들어요. 뭐 구간마다 다르지만 드시는데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통장에 따박따박 1,000만 원 나오면 힘드십니까? 그러면 다 손을 내려요. 돈을 안 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애터미 사업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1,000만 원어치 일하는 것 같은데 7만 원 나오니까 힘든 거지 일 자체가 힘든 건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터미 자체가 이렇게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되게 단순한 일이에요. 그래서 애터미가 힘들기보다는 나는 꽤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장에 돈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힘이 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건 뒤에서 좀 더 다뤄볼게요. 그래서 그 돈이 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 짓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는 내보내면서 집을 지어요. 그땐 돈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건물 지으면서 너무 속상해. 이 건물이 올라갈 거야 말 거야 막 이러면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죠? 건물 지으면서 나 너무 걱정이야. 나는 건물을 드디어 짓기로 했어. 이러고 수심에 빠지진 않죠. 왜 그래요? 이 건물이 올라가서 나한테 임대소득을 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근데 애터미는 왜 돈이 어지간한 건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나와요. 우리가 건물로 매달 1억씩 받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어야 돼요. 어마무시한 건물을 지으면서도 왜 사람들이 애터미 사업이 힘들어요? 왜 심지어는 그만두기까지 할까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 건물은 짓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 이 건물이 조금 딜레이되고 뭔가 잘못 하자가 있는 건물일지라도 돈이 나올 거라는 걸 믿어. 근데 애터미 사업을 못 믿어가지고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안다면 멤버십만 구축이 되면 돈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본소득처럼 나와요. 내가 자는 순간에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소득이 되는 그런 소득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나오는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시스템 사업이다. 시스템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일은 어떤 일이에요? 불안정한 고소득? 불안정한 고소득이었어요. 저는. 1억 이상 벌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늘 1억 이상 벌었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럼 쪼르륵 내려갔다가 또 바짝 하면 또 올라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불안정한 고소득이었어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어때요? 우리가 IMF 이전에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고소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워낙에 일하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점점 불안정한 고소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이사 정도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죠. 근데 길어야 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순간에 돈을 벌어요. 불안정한 저소득이 뭐죠? 불안정한 저소득이 대부분의 분들이죠.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불안정해요. 언제 잘릴지 몰라. 장사. 내가 커피숍을 해. 내가 무슨 김밥집을 해. 불안정한
저소득이죠. 안정적이지도 않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목매요. 안정적인 저소득을 목맵니다. 뭐예요? 공무원이죠. 안정적인 저소득이에요. 은퇴가 보장되어 있어요. 고소득은 절대 아니지만 내가 적은 소득이지만 잘릴 일 없고 크진 않지만 연금이 나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정적인 저소득인 공무원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소득이고 이거는 안정적인 고소득이 될 수 있어요. 성공을 한다면 안정적인 고소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진짜라면. 그래서 안정적인 고소득인 애터미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노라. 이런 일이 있으니 한번 알아봐라. 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네트워크 사업이 성공하는지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는 축약하자면 이거죠. 어차피 쓸 생필품을 기존 유통보다 좋고 싸서 내가 소비자로 만족해서 썼는데 너무 좋아서 주변에 알린 거예요. 알렸더니 수당을 주더라.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축약하자면 이 원리라는 거예요. 어차피 쓸 생필품이었는데 지금 요번에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들이 다 발표가 됐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자료는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한 자료인데 어저께 들어가서 보니까 다 업데이트가 됐는데 아직 수정을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애터미만 나홀로 독야청청 성장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플러스 성적을 내는 회사가 애터미만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 138개 중에 1조 이상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아메이하고 애터미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 두 군데 회사 중에 계속 성장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창업 이래로 성장을 멈춘 적이 없는 유일한 회사가 애터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1조 이상 매출이 아니라 138개 중에 유일해요.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공정거래위원회 가서 1등부터 130등까지 다 홈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들어가 봐서 뭐를 발견했냐. 계속 성장하는 회사가 없다. 두 번째, 정말로 생필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없구나. 이 두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로 생필품을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용해서 하고 있는 회사가 애터미밖에 없기 때문에 1조 매출 이상을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1%의 성장률을 보인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쩌다 쓸 제품을 많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어쩌다 쓸 제품. 어쩌다 쓸 제품 대표적인 게 뭐냐면 뷰티와 헬스예요. 뷰티와 헬스. 뷰티와 헬스가 생필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모임이 생필품은 아니죠. 막 빚쟁이에 쫓기면서도 해모임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건강을 잃은 사람이라든지 해모임이 없으면 까부라진다든지 이런 정도가 취약하지 않으면 나는 뭐 빚쟁이에 쫓겨도 나는 멀티비타민은 먹어야 되고 지금 때거리도 없는데 반드시 오메가3는 먹어야 되는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쓸 생필품이 아니에요. 헬스는. 뷰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킨 로션 정도 빼놓고는 굳이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고가의 화장품 써야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대부분 138개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주 종목이 뷰티 아니면 헬스예요. 99%. 단 1%만 뭐 무슨 이온수기, 뭐 공기청정기, 정수기 이런 내구재의 어떤 생활용품도 파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뷰티와 헬스예요. 근데 이 뷰티와 헬스는 경쟁력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름답게 늙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시장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자가 많으니까 수요자가 많은 데는 공급자도 많죠. 야쿠르트, 교원, 웅진, 설화수 모든 회사에서 건강 보조식품 만들어내는 거 아시죠? 그런 회사에서 다 화장품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완전한 레드오션이라는 얘기죠. 완전한 레드오션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경쟁력이 없어요. 뷰티와 헬스만 가지고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을 잘 면면히 보면 어쩌다 쓸 뷰티와 헬스를 가장 많이 취급하더라. 그러니까 어차피 쓸 생필품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연금성 소득이 되려면 이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두 번째, 기존 유통보다 좋고 싸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의 기존 유통은 뭡니까? 제가 10대 때의 기존 유통은 시장이었어요. 제가 20대 때 기존 유통은 백화점이었어요. 제가 30대가 되니까 갑자기 대형 할인점이 나왔어요.
대형 할인점이 기존 유통이었어요. 지금의 기존 유통은 뭐예요? 인터넷 쇼핑몰이죠. 지금의 기존 유통보다 좋고 싸야 돼요. 근데 뭐예요? 좋기는 한데 비싸죠. 제가 영업을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네트워크를 권유했겠죠. 네트워크를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이리빙 해봐라, 뭐 유니시티, 아메이, 시크릿 3군데, 유니시티 2군데 뭐 엄청 났어요. 허벌라이프. 근데 제가 왜 그런 네트워크 회사를 아느냐면 전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성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왜 아느냐면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그분들이 이제 다 인격적으로도 괜찮고 좋은 분들이어서 저한테 권유하니까 저는 어때요? 일단은 저 제품을 사드리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제품을 사는 거밖에 없으니까. 제품을 샀는데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근데 어때요? 다시 서민인 내가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인 거예요. 또 사기에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안 사게 되는 거죠. 잘 안 사게 돼서 재구매가 안 일어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가 살 때 약간 부담스러웠는데 친구들한테 막 소개해 주기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이 일로 돈을 번다? 아,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못해 세미나 한번 가보자 하면 제가 이제 애터미처럼 이렇게 큰 세미나는 아니어도 이렇게 소규모 센터 세미나 같은 데는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면서 제가 재무상담사라 그래가지고 수학적인 능력이 다들 뛰어난 줄 아시는데 저는 수학적인 능력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잘 자리 컨셉을 잡는데 이 숫자는 좀 약한데 약해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보상 플랜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느낌이 와요.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일단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 오냐면 저건 나 같은 사람은 돈이 절대 안 되겠네. 그리고 말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을. 나한테 이 사업을 권유하고 있는 사람도 이 사람도 나 같은 서민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하면 자존심 상할까? 이래서 나는 말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들었을 때 몇 군데를 들어봤을 때 정말로 돈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애터미를 저는 누가 권유한 사람이 없는데 내 발로 걸어 들어와서 했어요. 너무 웃기죠? 우리 언니가 화장품을 저한테 선물했을 뿐이에요. 내가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을 모르고 쓸 때는 좋았는데 가격을 알고 나니까 의심이 폭발하는 거야. 우리가 좋으면 비싸야 되고 싸면 비지떡이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싸. 그러면 이게 분명히 원료에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알아보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걸 알아보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애터미를 한 게 아니어서 그 사람도 나한테 애터미를 막 강하게 권유하지 않고 물론 제가 또 했죠. 저는 사업을 할 건 아닙니다. 웹산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러기도 했지만 아무도 저한테 애터미를 권하지 않았는데요. 3개월 혼자서 알아보다가 나 혼자 결심했어. 난 애터미를 할 거야 하고 혼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밑에 이런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전 제 밑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 발로 들어온 사람은 없는데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데 정말 쌌어요. 저는 이게 의심스러워서 알아보다가 했는데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을 쭉 다시 알아보니 좋은데 여전히 비싸다. 이게 이제 네트워크 사업이 전체 유통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싸면 네트워크처럼 좋은 구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싸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메이도 작년 대비 감소했고 뉴스킨도 떨어졌고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가 제품이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싸게 팔면 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게 문제고 이걸 내가 쓰고 주변에 알렸더니 수당을 주더라. 근데 무조건으로. 그래서 절대적으로 네트워크 회사에서 연금성 소득, 다시 말해서 시스템 소득을 얻으려고 하면 제품만 좋아서는 절대로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발적인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소비자 집단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뭉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는다. 늘어나지 않는 조건에서는 절대 연금성 소득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년 동안 저에게 수많은 사람이 네트워크 회사를 권했고 사업을 권했지만 네트워크에서 돈 번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1년, 2년 버는 사람 그러다가 쪼르륵 떨어지는 사람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나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벌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와 대단하다 나도 할래 이래요? 안 그래요.
겉으로는 좋겠다, 대단하다 이러지만 속으로 그 사람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저러다가 또 언제 떨어질지 몰라. 저러다가 또 나중에 빚더미에 올라앉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해요. 왜요? 우리가 여태까지 봐온 네트워크가 그랬기 때문에. 애터미도 못 믿는 거예요. 초록은 동색이다라고 생각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집이 바뀌고 내 차가 바뀌고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면 그때서야 진짜 바뀌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겠죠. 예. 자,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은 간단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거예요. 유통의 흐름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점점 직접 거래하는 걸로 바뀌어요. 직접 거래하는 걸로 바뀌고 이제 인터넷 쇼핑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인터넷 쇼핑몰 다음 세대가 뭘까요? 인터넷에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뭐 더 진화할 거 아니에요, 유통은. 인터넷 쇼핑으로 계속 가겠죠. 근데 인터넷이 점점 편리해지고 점점 세련돼지고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인터넷 쇼핑이 현재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만져보고 먹어보고 입어보고 살 수 없는. 그래서 요즘에 무슨 마케팅이 유행이냐면 입소문 마케팅이 유행입니다. 입소문. 우리 인터넷으로 물건 사실 때 상품평 반드시 보게 되시죠? 상품평을 안 보고 사는 건 너무 불안해요. 상품평이 다 맞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저도 상품평이 없는 제품들은 일단 안 삽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상품평이 없어도 사죠. 왜? 내가 아니까. 그런데 내가 혹시 뭐 홈쇼핑에서 옷을 사거나 뭐 쿠팡에서 뭘 사야 되거나 이러면 상품평이 없는 걸 아예 패스해버려요. 아마 다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게 입소문이에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생산자가 이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파는 사람이 얘기하는 혹은 파는 사람이 고용한 전지현이나 뭐 정우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광고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지니게 된 게 소비자들, 이미 써본 소비자들이 아 이러네 저러네 이거 좋습니다 나쁩니다 라고 얘기하는 입소문에 의존해서 우리가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는 어떻습니까? 애터미는 인터넷 쇼핑몰이죠 일단. 그리고 여기 가입하신 분은 누군가의 입소문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죠? 시대에 부합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만 하면 안 될 리가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사업은. 산업 분야에서. 그죠? 자 그러면 애터미는 그냥 마트예요. 어떤 마트냐면 아주 착한 마트입니다. 좋은 제품 싸게 파는 소비자들에게 캐시백도 엄청나게 두둑히 해주는 정말 착한 마트예요.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요 장표 하나 가지고 설명하는 걸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이거예요. 내가 지금 쿠팡을 이용했어, G마켓을 썼어, 이마트에 갔어, 편의점에서 샀어, 시장에서 상을 봤어. 어디선가든 물건을 사서 썼을 거예요. 누구든. 그죠? 그래서 거기를 왜 썼냐라고 물어보면 뭐 집에서 가깝고 제품들 많고 편리하고 가격도 그만 괜찮고 이게 뭐예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소리 하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습관적으로 내 집에서 가깝고 가보니까 편리하고 주차하는데도 어디가 주차하면 빠른지 어디다 주차하고 걸어가면 동선이 짧은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소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마트에 갖다 주는 돈이 적지 않아요. 한 달에 통계 그때 조선일보에 3년 전에 나온 걸 보면 한 집안의 4인 가족 기준으로 960만 원의 생활비를 그냥 이렇게 거품으로 내보낸다고 하죠. 마트에 가서 960만 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1,000만 원 정도를 쓰는 거예요. 내가 연봉이 3천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은 그냥 우리가 다 써버리는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어딘가에 쓰기 위해서죠. 애들도 가르치고 세금도 내고 하지만 우리가 생필품으로 사는 돈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돈을 그냥 나는 지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지출을 하면서 돈을 벌 것이냐 이걸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쿠팡, G마켓, 이마트, 편의점 어느 걸 이용하셨든 상관없이 애터미에 300에서 400여 가지의 제품이 있어요. 애터미 몰에. 그리고 이제는 아자몰에 2만여 가지의 큐레이팅 되어 있는 일반 제품이 있습니다. 엄선해서 얹어놨어요. 만에 하나 이 애터미몰과 아자몰이 내가 기존에 갔던 마트보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안 올 이유가 없겠죠. 그죠? 안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품질과 가격이 좋아서 왔는데 내가 기존에 쓰던 돈을 그대로 썼을 때 나한테 대략 몇십만 원의 캐시백을 해줘. 그럼 이득이에요, 아니에요? 이득이죠. 예. 요 이득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계속 설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어차피 그룹으로 못 만나요. 이제 소비자를 따박 정확하게 만나기만 하면 오히려 완전한 오토 소비자 만들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설문지도 만들었어요. 5가지 문항을. 어디서 장을 보십니까? 뭐 이마트, 쿠팡. 자, 그래서 얼마나치 쓰세요? 한 달에 얼마나치 써요? 거기 왜 이용하세요? 뭐 편리성 때문에, 뭐 어떤 때문에, 뭐 때문에 이용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애터미 마트로 바꿨을 때 당신이 거기에서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샀다 그러면 대략 10,000원의 쿠폰이 나오는데 지금 애터미에서 이용을 하셔서 1,000만 원어치 제품을 사시면 대략 1년간 한 50만 원 정도 캐시백 받을 수 있는데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좋네요. 그런데 물건이 좀 비싸지 않아요? 뭐 애터미 거 좀 싸서 후지지 않아요? 라는 것만 제대로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불신을 해소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건을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세요. 언제든지 환불이 됩니다. 해서 물건을 쓰게 하고 그 물건이 떨어질 무렵에 피드백을 받고 이 사람이 만족했는지 몇 번의 관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머릿속에 애터미 마트로 마트 체인지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네 라는 게 명확하기만 하면 마트 체인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명확하기만 하면. 근데 이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 물론 만만하거나 쉽진 않습니다. 한 번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트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랑 마트가 똑같은 거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동선이 맞는 쪽을 이용을 하겠죠. 가던 데를 이용을 해요. 근데 여기는 집에서 가까운데 1,000원이야. 근데 조금 멀리 가면은 800원에 살 수 있어. 그러면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정도의 차이라면. 근데 여기서는 1,000원인데 저기서는 100원이야. 그럼 무조건 갑니다. 그죠? 그거예요. 이득이 크면 불편함을 감수를 해요. 이득이 크면. 애터미 몰을 이용하는 게 습관이 안 돼서 불편해요. 인터넷 쇼핑 귀찮고 또 애터미에 다 있는 게 아닌데 저기 이마트에 가면 눈으로 보고 뭐 세일할 때 한 뭉치 다 사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익숙하지가 않아. 이랬던 사람들이 애터미 몰이 정말로 좋고 싸고 심지어 나한테 캐시백까지 해주는 이득이 있다. 이러면은 마트 체인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캐시백을 넣어주지 않으면 마트 체인지 되기가 어려워요. 애터미는. 그래서 캐시백을 반드시 수당바지 한 명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쓰고 캐시백을 받도록 안내를 해주면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트 체인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트 체인지 시키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우리 첫 번째 업무예요. 우리가 하는 일. 자,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는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애터미로 마트 체인지라면 당신은 3가지 중에 이렇게 애터미몰에 이렇게 많은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아자몰에 엄선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홈페이지를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반드시 홈페이지를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마트 체인지라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뭐요? 첫 번째, 나는 나만 쓸래 하실 수 있죠. 나는 일은 못해요. 물건이 좋다면 저는 마트 체인지 할래요. 그래요. 그러면 혼자 쓰세요. 대신 당신 가족이 4인 가족 기준 4인 가족이고 애터미몰과 아자몰로 당신네 집에서 필요한 모든 제품을 다 바꾸신다 그러면 대략 애터미를 통해서 한 달에 7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만 쓰세요. 수당바지 해서 남편 이름으로 계속 쓰시든 뭐 친정 엄마 이름으로 계속 쓰시든 계속 쓰셔서 대신 모든 제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4인 가족 기준으로 4인 가족 아니어도 돼요. 혼자 살아도 마찬가지인데 애터미몰에서 대략 몇 가지 정도를 쓰게 될 것 같아요? 마트 체인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몇 가지 정도? 50가지? 손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50가지? 100가지? 200가지? 몇 가지 정도 쓸 수 있을까요? 애터미몰에 있는 아자몰 빼고 애터미몰에 있는 제품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완전히 마트 체인지하면 몇 가지 정도를 쓰게 될 것 같아요? 품목으로 50가지. 50가지라고 하셨어요? 한번 세어보세요. 우리 이거 설문지 그 3단으로 설문지 받아보시면 쉽게 할 수 있는데 200가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잘 볼까요? 주방에서 비닐팩, 일회용 비닐팩, 비닐장갑, 그 다음에 고무장갑, 뭐 있어요? 또 수세미, 그죠? 주방세제. 주방에서만 5가지예요. 그죠?
욕실에서 또 뭐 있어요? 욕실에서 뭐 샴푸, 린스, 바디 클렌저, 그죠? 그다음에 폼 클렌저, 기타 등등해서 한 5가지. 그러면 주방하고 뭐 욕실에서만 여기에요.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세제, 그다음에 식품. 한번 세어보세요. 낱낱이. 그러니까 뭐 비닐팩 하나로 묶는 게 아니라 우리 400여 가지가 코드별이란 말이에요. 이 코드로 20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밥도 한 번도 안 해 먹고 집에서 진짜 잠만 자 그러면 예외겠지만 살림을 정상적으로 한다 그랬을 땐 200가지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체인지를 할 때 우리는 최소한 애터미몰에서 사업자라 그러면 내가 설문지를 체크했을 때 200가지 정도 쓰고 계셔야 사업자예요. 그래야 오토 소비자는 정도는 되시는 겁니다. 200가지. 현재 시점에 200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안 해보셨으면 라인 미팅 하실 때 설문지 가지고 리플렛 가지고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내가 몇 가지 정도 쓰는지. 근데 내가 200가지가 안 된다. 그럴 리가 별로 없겠지만 많이 혹시 안 된다. 이제 사업 시작하신 분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빨리 200가지 넘으셔야 됩니다. 200가지를 빨리 마트 체인지를 하세요. 저희는 저희 라인에서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걸 체크해봐서 알거든요. 200가지는 무조건 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써도 200가지 이상 애터미몰에서 쓰게 되고 거기에다가 아자몰 같은 거를 이용하게 되면 나 혼자만 써도 우리 언니가 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는 바람에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우리 언니는 아직도 안 해요, 애터미를. 근데 작년 한 해 우리 언니가 딸 셋을 다 독립시키고 형부랑 둘이 사는데 작년 한 해에 받은 캐시백이 50만 9천 원이었어요. 50만 9천 원. 제가 이거를 늘 캡처를 떠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제 소득만 보여주면 현실감이 없죠. 아유, 그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죽도록 일했을 거야. 막 이러면서 공감을 안 해요. 근데 저희 언니처럼 그냥 소비자였던 사람이 1년에 10번 정도 캐시백이 돼서 50만 9천 원 받았어요. 라는 거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A나 B를 선택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A와 B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소비자예요. 애터미 사업으로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소비만 하세요. 대신 나만 쓰는 소비자, 나는 조금 오지랖이 넓고 좋은 거를 막 떠드는 사람이야. 그럼 주변에 좀 알려줘서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소비자. 그러면 공동구매해서 쓰면 대략 많이 벌어야 30만 원 이상은 못 벌어요. 소비자로는. 소비자로는 30만 원 이상은 벌기 힘듭니다. 근데 나는 30만 원 가지고는 좀 아쉬워. 부가소득 30만 원 싫고 난 노후자금까지 해결하고 싶어. 이러면 그때부터는 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C는 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캐시백을 챙기는 소비자를 거느린 왕 소비자이자 사업자가 되셔야지만 노후자금 정도를 마련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초이스를 드리는 거예요. 3가지 중에 하나를 하세요. 자, 마트 체인지를 이렇게 하시면 요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A 하실래요? B 하실래요? C 하실래요? 그럼 A와 B를 한다 그러면 제가 정기적으로 제품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단계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 사람을 소비자로 대하면 되는 거고 그래요? 나도 노후 문제 해결해야 되고 우리 남편 좀 있으면 은퇴해서 나도 돈 벌어야 하는데 그러면 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일로 하기예요. 이제 애터미 사업을 그러면 일로 하는 분들만 교육에 들어오세요. 자, 소비자만 하실 분들은 이제부터는 이 교육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하고 저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차수를 나눈 거예요. 소비자만 하실 분들은 그냥 안 들어오셔도 되고 일로 하는 게 뭔지 궁금은 해. 나는 소비자 할 거지만 그런 분들은 들어오셔도 됩니다. 일로 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 이유도 들어오셔야 돼요. 해서 일로 하기로 넘어가요. 일로 하는 건 뭐냐? 일로 하려면 일단 배워야 돼요.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관두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로 하려면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아모레에서 화장품 영업을 10년을 했던 베테랑이야. 근데 내가 LG로 옮겼어. LG 후루 오히로 옮겼어. 그러면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아모레에서 10년 했으니까 안 배우고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배워야 돼요. 내가 대한생명을 다니다가 삼성생명으로 옮겼어.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메이에서 뭐 다이아몬드였든 내가 어디 유니시티에서 뭐였든 상관없이 내가 애터미는 처음 하면 배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네트워크 했던 사람들이 배우려고 안 해, 일단. 그리고 네트워크 안 했던 사람도 안 배우려고 그래. 했던 사람은 조금이라도 알지. 네트워크의 개념이라도. 저처럼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다 한다고 안 배우려고 해.
자기가 영업을 해봤다. 저도 되게 오만하게 아주 오만방자하게 이럴 데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리더스 클럽 들어가는데 만 5년 만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빠른 것도 아니고 뭘 아주 느린 것도 아니지만 사실 아주 빠른 것도 아니죠. 영업을 20년 동안 했던 베테랑 치고는 빨리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굉장히 뻘짓을 많이 했는데 그 뻘짓을 왜 했나 생각을 해보면 교만했어요. 제가 아주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영업을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 대하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트워크 사업을, 애터미 사업을 우습게 본 거죠. 근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완전히 다른 업무였어요. 이건 영업도 더더군다나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많이 헤맸어요. 한 2년 동안 많이 헤맸습니다. 근데 결국은 2년 딱 지나고 나니까 아 내가 뭘 모르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는 단계에 왔어요. 내가 뭘 모르네. 이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배우면 되잖아요. 그때부터 배워서 이제 애터미를 조금 알겠어요. 이제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애터미를 다 몰라요. 저는 지금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아진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요즘에 개인 1인 방송 되게 많이들 들으시죠. 유튜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잘못 들으면, 잘 들으면 약이 되는지 잘못 들으면 저는 실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애터미 사업에서 많은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튜버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유튜버가 뭐 나쁜 의도로 유튜버를 하는 사람은 없죠. 본인들은 그냥 진정성에서 자기가 아는 거를 막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를 할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를 들으실 때 우리가 잘 선별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일단 제일 처음에 선별해야 되는 건 두 가지가 되는 사람의 강의를 들어야 된다. 첫 번째, 애터미에서 성공자여야 된다. 반드시. 애터미에서 일정 성공자. 그럼 애터미에서 성공자는 누구예요? 최소한 우리 회장님이 성공자라는 표현을 쓰시는 그 그룹이 있어요. 어딜까요? 대답 여기도 많이 안 하시는군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저 화면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90%의 성공은 오토 판매사입니다. 임계점을 넘어선 거죠. 그건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토 판매사만 가지고는 임계점이 넘었지 성공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리더스는 들어가야지 성공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 사람 이상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자, 애터미 사업도 그렇고 어떤 일이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여름만 경험하고 그 나라의 날씨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봄에 갔다 오고 무슨 호주를 봄에 갔다 오고 호주 날씨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얘기 못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지나야 돼요. 그게 리더스예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지 않고 하시는 분의 말씀은 일단은 다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분들일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의 방법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요. 본인의 방법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말이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이수련 총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멋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수련 총장님. 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췄어요. 첫 번째, 성공하신 분이죠. 애터미에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게 성공했는지 그건 전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난 이수련 총장님하고 얼굴을 대면해서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참 신뢰할 만하다라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공한 사람이다. 두 번째, 이 사람은 항상 전제를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이고 나와 당신의 파트너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라는 걸 항상 중간에 말씀하세요. 아마 수련 TV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겸손한 거고 또 하나는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총장인데요. 일을 해봤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맞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의심해 보셔야 돼요. 자기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의심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7년을 하면 짧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이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이 내년 이맘때는 분명히 툴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전 100% 바뀌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자료가 아니거든요. 제가 작년에 썼던 자료는 이거랑 달라요. 그럼 뭐예요? 저도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를 관통하는 정신, 핵심이 무엇인지만 정확하면 돼요. 근데 그래서 애터미는요. 뭘 몰라서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뭘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만큼 방법을 잘 알려주는 데가 없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이번에 리더스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공할 사람들이 성공하게 하는 시스템은 성공 시스템이 아니다. 성공을 못할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스템이 성공 시스템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복제 시스템이고 성공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완전히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요. 가끔씩 저도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말을 꽤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참 말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어떻게 하면 본부장님처럼 말 잘해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래요? 뭐 이 말 잘하는 것 자체가 복제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PPT를 많이 만드냐면 제가 그냥 내 말솜씨로만 하면 이건 복제가 안 돼요. 근데 PPT를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PPT를 그냥 따라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제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요즘에 절감하는 시기인데 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애터미는요.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아주 너무너무 잘 돼 있는 복제 시스템이 이미 있어요. 그거를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가 교육 툴이어야지 애터미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회사가 얘기하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선택하는 데도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금쪽 같은 시간을 유튜브 듣는데 쓴단 말이에요. 진짜 금쪽 같은 시간이란 말이죠. 그 시간에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데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거, 좀 성공한 사람의 강의를 듣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 방법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의 강의는 절대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애터미 사업은요. 배우면 돼요. 애터미 사업은 특징이 뭐냐? 끝까지 완주하면 성공이에요. 완주. 그러면 그래 완주만 하면 되니까 나는 100m 달리기 하듯이 죽을 힘을 다해서 가지 않고 그냥 슬렁슬렁 천천히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요. 절대평가,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완주. 뭐 쟤를 이기고 쟤보다 먼저 1등, 2등만 뽑는 게 아니라 완주인데 희한하게 인간은 본인의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5명이 같이 시작을 했어. 얘는 본부장이 됐고 나는 아직도 국장이야. 상관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같이 시작했는데 쟤는 뭐 빨리 가는 애고 나는 좀 천천히 가는 애야. 상관없어 이때까지는. 근데 5년이 지나서 이제 시작한 애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나랑 똑같이 국장이야. 이때부터는 이제 스텝이 꼬여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멘탈이 떨어져. 애터미는 멘탈 사업이고 분위기 사업인데 내가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그래. 아유 나는 천천히 갈 거야. 난 급할 거 없어. 이러지만 파트너들이 또 어느 날 물어봐요. 본부장님 저기 저분은 저 국장님은 2년밖에 안 됐다는데 국장이신데 국장님은 저 본부장님하고 같이 시작하셨다는데 왜 아직 국장이에요?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또 물어봐요. 이러면서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집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진짜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애터미는요. 나와 같은 사람을 복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가겠다고 천천히 가지는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늦게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천히 가겠다고 작정하지는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순환의 구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악순환의 구조로 들어가시게 돼요. 그래서 천천히 가겠다라는 말은 금기어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천천히 가서 200만 원 되지만 내 파트너는 계속 힘들어요. 내 파트너는 계속 28만 원 받아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뛸 거야. 근데 뛰는데 세상에 운칠기삼이라고 나는 운도 없고 이상하게 일이 안 돼. 이래서 늦게 성과가 나는 건 그거는 파트너도 알아주고 스폰서도 알아줍니다. 열심히 뛰는데 안 되는 거. 근데 내가 애초에 늦게 가겠다고 하는 건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끝까지 완주하는데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니 제가 7년 되면서 수많은 파트너들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집으로 보냈는데 보낼 때 사람들이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교육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네트워크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몰라요. 모르고 간두더라고요. 자, 어떤 게 있냐? 나 애터미 다 알아 이러는데 애터미가 아는 단계가 수준이 있어요. 상중하가. 모든 일이 그렇죠. 모든 일이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을 여행하고 와서 여름에 갔다 와서 그 나라는 덥다고 얘기하는 정도의 암. 안 가본 사람보다는 낫죠.
여름에 가봤으니까. 저는 희한하게 제주도를 겨울에만 갔어요. 저의 머릿속에 제주도는 추운 데야. 그러면 추운 데가 맞진 않잖아요. 겨울은 춥다가 맞지. 제주도의 겨울은 춥다가 맞지. 제주도는 춥다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는 수준에 따라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터미의 수준, 아는 것에 대한 수준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수준을 끌어올릴 거냐,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네트워크 마케팅. 내가 몸담고 있는 산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은 무엇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한 원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칙에 부합되는 회사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건지, 이 네 가지 기준. 그리고 나서 하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방법.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애터미 사업의 이 마지막이 사실은 이 위에 것 1, 2, 3, 4번을 몰라도 성공할 수 있는 희한한 구조예요. 1, 2, 3, 4번을 설령 몰라도 이 5번만 명확하면 또 성공을 하는 게 애터미더라고요. 애터미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명확하면 1, 2, 3, 4번 나는 배우는 게 잘 안 돼. 나는 잘 몰라. 이래도 5번만 명확하면 성공을 해. 근데 1, 2, 3, 4, 5번을 다 알면 너무 좋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나는 5번만 안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5번을 정확하게만 하시면 돼요. 자, 1, 2, 3, 4, 5번을 하자면 애터미 마케팅의 개념이 이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자영업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영사업이라는 거예요. 1인 독립사업자라고 하죠. 우리는 직원을 두지 않은, 우리 직원 없습니다. 파트너들 직원 아니에요. 그냥 우린 다 사장님들이세요. 팀장님도 사장님, 에이전트도 사장님, 본부장님도 사장님, 총장님도 사장님인, 그냥 우리는 직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직장 생활하고 비교를 하십니다. 야, 너 애터미 1년 됐는데 얼마 벌어? 나 28만 원. 그러면 미쳤구나. 너 미쳤어. 그 미쳤다는 사람은 몰라서 미쳤다고 하는 거 당연해요. 그 사람한테는 너무 새로운 개념이니까. 애터미 사업이 사업처럼 보이지도 않고. 근데 나는 애터미 사업을 사업으로 하는 일, 그다음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꾼다고 하는 그 사람이 친구가 너 미쳤구나 그러면 자기도 속으로 그래. 내가 미쳤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1년이 지났는데 나 아직도 28만 원, 아직도 110만 원 받아. 아, 미쳤나 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애터미 사업은 직장 생활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들 지금 이 순간 애터미 말고 어떤 일이든 내가 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하물며 커피숍을 해도 몇 천만 원, 김밥집을 해도 몇 천만 원, 세탁소를 해도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적게 들어가는 거죠. 보통 억 단위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돈 들어가서 한 달에 얼마를 버시는 걸 기대하세요? 한 달에 얼마? 1,000만 원? 2천만 원? 김밥집에서 2천만 원? 커피숍에서 2천만 원, 1,000만 원? 얼마 벌면 안심하시죠? 보통 300 이상 되면 선방했다 이러잖아요. 우리 1억 들여서 300 벌면 선방했다라고 하는 일을 하는데 애터미가 돈이 안 들어가니까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이게 애터미의 특징이고 강점이자 단점이더라고요. 이거는요, 직장 생활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힘들어 죽겠어요. 본부장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통장에 매달 화요일마다 250씩 따박따박 들어가면 힘들어? 그러면 다 힘 안 들대요. 그거예요. 지금 돈을 투자해야 되는 시기예요. 우리가 건물 올라가고 있는데 자꾸 임대소득 안 들어온다고 이제 속상해하는 거랑 똑같아요. 반드시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은 첫 번째 자영업자다. 두 번째 교육 사업이다. 교육이라는 건 어떤 교육이냐? 대단한 교육이 아니에요. 아까 영업은 자, 설화수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것도 교육이죠. 근데 그건 상술이고 영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육은 뭐냐면 애터미는 앱솔루트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앱솔루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서 팔았어.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갖다 줬어. 두 번째는 자가 구매해야 돼. 그 다음에 포인트 받는 법을 알려줘야 돼. 소비자한테도 교육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애터미마트가 얼마나 이점이 있는지 이런 거 교육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혼자 하는 게 힘드니까 누구한테 해야 돼요? 스폰서한테 교육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내가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오게 하는 게 훨씬 더 파워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와서 한번 들어보자고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주 업무가.
그래서 우리 1분 스피치 많이 하시죠. 센터에서도 하고 이렇게 애프터에도 1분 스피치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말 잘할 기회가 없었어요. 말을 시키질 않았으니까. 밥 먹을 때 말하면은 밥풀 튄다고 뭐라고 하고 뭐 어른들이 묻는 말이 대답하면 꼬박꼬박 대답한다고 뭐라고 하고 이런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뭔가 내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애터미 사업은 말을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말을 연습하셔야 돼요. 유창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걸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혹은 누군가가 말을 시킬 때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나는 말을 못해서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장님들이시잖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회사에 내가 지금 실직을 당했어. 내가 어디 가가지고 청소하는 일로 취직을 했어. 근데 내가 청소하러 가서 취직을 했는데 내가 팔에 힘이 없어서 설거지는 못해요. 내가 팔에 힘이 없어서 서빙은 못해요. 내가 팔에 힘이 없어서 뭐는 못해요. 청소는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잘려요. 일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선택한 일이 팔 쓰고 힘 써야 되는 일이면 내가 못 써도 힘을 쓰도록 개발해야죠. 한꺼번에 어떤 사람은 밥그릇 10개를 옮길 거 나는 5개씩 2번을 옮기더라도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이 교육 사업이야. 근데 난 교육은 못해. 그러면 처음에는 스폰서한테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 내 파트너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분 스피치의 의미는 첫 번째 뭐 팀워크 사업이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입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입대는 연습을 자꾸 하셔서 말하기 연습을 하셔야 돼. 그거는 우리가 식당에 취직을 했는데 팔 쓰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나는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사업이다. 두 번째, 팀워크 사업이에요. 팀워크 사업이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는 영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영업은 개인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만 잘났다고 막 뛰어다닌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더라고요. 반드시 내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나는 말을 잘하면 뭐가 또 부실해. 근데 누구는 또 말은 못해도 뭐 사람들을 섬기는 걸 잘하고 챙기는 걸 잘하고 뭐 이렇게 서로가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시너지를 내야 돼요. 그래서 애터미는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성공하는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근데 아까하고 좀 모순이 되죠. 나는 사람을 섬기는 건 잘하는데 입은 못 된다니까 한마디도 못해.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시험으로 따지면 60점 이상이면 성공인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성공인데 꽈락이 있어요.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은 합격을 못해. 그게 말하기예요. 말하기가 40점 이상은 돼야 돼. 두 번째, 뭐 내가 인간성이 아주 좋지는 않아도 적어도 거짓말하고 사기치지는 않아야 돼. 그게 40점이에요. 40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엄청 좋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성격이 이래야 되고 내가 말은 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인터넷을 잘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인터넷 쇼핑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꽈락이 있어요. 애터미는. 근데 애터미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꽈락이 있더라고요. 5과목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평균 점수는 60점이어도 성공. 그런데 꽈락은 면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분 스피치나 아니면 이제 스폰서 사장님들이 좀 사회 보세요. 뭐 좀 해보세요. 이럴 때 빼지 마시고 다 하시라는 거예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안전한 곳에서 연습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업은 프로모션 사업이라는 거예요. 프로모션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자랑이죠. 회사에 대해서 자랑하고 제품에 대해서 자랑하고 우리 스폰서에 대해서 자랑하고 나에 대해서도 자랑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일하자. 나 꽤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고 나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할 거고 나는 반드시 임페리얼 돼서 인생을 바꿀 사람이야 라는 본인의 자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모션 사업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복제 사업인데 누구를 복제해요? 우리 회장님을 복제하면 너무 좋죠. 우리가 회장님을 복제하면 제가 회장님을 복제한 나를 내 파트너가 복제하겠죠. 나를 복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가장 내가 나를 스스로 자가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나 같은 파트너 나오면 난 성공하겠다.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 거고 나 같은 파트너가 나오면 조금 곤란한데 이러시면은 내가 빨리 내 파트너 나왔으면 좋겠는 파트너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덕우 단장님을 비롯한 성공자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애터미에는 복제 귀신이 있어. 복제 귀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제가 허당이거든요. 제가 허당 선생인데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사기도 잘 안 당하고 그럴 것 같죠. 근데 되게 얼마 전에도 우리 파트너가 나한테 또 장난했어요. 본부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5만 원 꺼가신 거 아직 안 주셨어요. 나 그 자리에서 카카오뱅크로 넣으려고 하는데 막 자기네들끼리 웃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허당이에요. 제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뭐를 빌려가도 상대가 얘기 안 하면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 빌려갔다 그러면 이렇게 막 그러는 거. 이거 완전 허당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 허당이 있는데 제 파트너들 주류가 다 허당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희한하게 복제가 돼요.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나 초창기에 내가 했던 시행착오를 파트너들 줄여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고집스럽게 어떤 부분은 또 복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셔야 내가 마음이 덜 볶여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대충 거리가 가늠이 되면 우리가 조금 뭘 견딜 수가 있잖아요. 이게 가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이러면 힘든데 언젠간 여기에서 뭐가 나오고 저기 가면 어추 끝이 난다라는 걸 알면 우리가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두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러한 일인데 합법적으로 138개의 합법적인 회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회사들이 왜 그러면 작년에도 5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지금 네트워크 회사가 아주 소폭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애터미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상승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죠. 제품들은 다 좋은데.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한 원칙이에요. 첫 번째는 성장성이고 두 번째가 안정성입니다. 성장성은 뭐냐면 네트워크 회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아우 애터미 그거 이제 늦었어. 야 한물 다 갔어. 애터미 안 쓰는 사람이 없고 애터미 사업자 아닌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 집사님도 네트워크하고 뭐도 하고 다 애터미해. 애터미 너무 늦었어. 이제 끝물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막 생긴 네트워크 회사를 막 가요. 어저께 공정위 자료를 보니까 신생 회사가 작년 2019년에 새로 생긴 네트워크 회사가 14개나 되더라고요. 14개 회사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야 이제 우리는 시작하는 회사야. 이제 처음에 들어와야 돼. 초기에 들어와야지 선점할 수 있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우리 여기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 말이 틀렸다는 거.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네트워크 회사는요. 김밥집하고 달라요. 김밥집 사장님이 기가 막힌 김밥을 개발해가지고 자기가 아침 10시에 문 열어서 5시까지만 해서 난 한 달에 300만 원만 벌 거야. 이런 거 문제가 안 되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더 확장 안 해도 돼요. 체인점 안 내도 되고. 그런데 애터미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회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만의 리그를 하거나 그들만의 리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나는 꼭지점을 잡아서 시작할 때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 5년이 지나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아. 그럼 내 파트너는 3년 뒤에 들어와서 걔는 500만 원을 받아. 1년 차 된 사람은 200만 원을 받아. 그럼 이제 시작한 사람은 이제 너무 포화 상태야. 이제 다 지났어. 애터미 너무 늦었어.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시장이 없다고 치면 이 사람이 돈이 안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유입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이 안 되면 관둬요. 계속해요. 관두겠죠. 이 사람이 관두면 그 위에 1년 먼저 시작한 사람도 조직이 안 되겠죠. 그럼 이 사람도 관둬. 그 줄줄이 안 돼서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일찍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연금성 소득을 받으려고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의 가장 큰 건 부재경영이란 말이에요. 부재경영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이 일을 했는데 이제 나는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이제 돈 받을 건데 회사가 계속 안 돼. 내일이 계속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시작했다라는 말은 일찍 시작해서 유리하다는 말은 늦게 시작하면 불리하다는 얘기인데 늦게 시작했을 때 불리한 회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터미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조카들이 30, 28, 26, 3명의 우리 언니가 딸이 있는데 걔네들 아직 애터미 안 해요. 지금 아직도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이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들 결혼하고 나서 반드시 애터미를 해라. 왜요?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애터미 늦게 해도 되잖아요. 다만 늦게 부자가 될 뿐이에요. 늦게 해도 돼요. 애터미 10년 뒤, 20년 뒤다고 뭐 기회가 없을까요?
100년 가는 기업인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애터미는 100년 가는 기업입니다. 10년, 20년, 30년 뒤에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는 회사여야지만 내가 안정적으로 부재 경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52살인데 앞으로도 50년은 살겠죠. 50년은 살 건데 이제 내가 정말 늙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 정말 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애터미에서 따박따박 돈이 나오려면 그때 시작하는 사람도 부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 유통회사니까 잘 팔려야 돼요. 잘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고 싸야 돼요. 그래서 가성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좋고 싼데 침대야, 돌침대야. 좋고 싼데 막 그 냉장고야. 10년에 한 번씩 가라.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생필품이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만 영업을 해. 그럼 5천만 인구가 언젠가 다 들어오겠죠. 5천만이 다 애터미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30%든 40%든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오고 나면 시장이 끝이잖아요. 아무리 좋고 싸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시장이 계속 커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중국이 오픈하죠. 전 세계로 다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100년 가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조카들이 5년 뒤에 하는데 한국은 다 끝났어. 그럼 외국 가서 하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 생필품이어야 된다.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애터미는 어때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09년 250억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한 번도 빼기 없이 성장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조건이 안정성입니다. 절대 망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돈을 버는데 뒤로 미치는 회사들이 있죠. 또 대한항공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CEO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CEO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회사가 또 영업이 안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안정성은 너무나 중요한데 안정성은 우리 회사 안전해. 이거를 뭐로 입증할 수 있어요? 반드시 재무제표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숫자로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렇게 정보 공개에 들어가면 1년 365일 로그인 없이 누구나 다 검색할 수 있어요. 사업자 정보 공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애터미에 대해서 뉴스킨, 아메이 모든 회사들,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들 모두 다 검색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2012년 이전 목록부터 2019년, 지금 2020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자, 다단계 판매원 수, 반품률, 그다음에 간단한 재무제표,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 받은 내역, 그다음에 뭐 후원수당 얼마큼 지급됐고 1억 이상 몇 명, 1억 미만 5천만 원 이상 몇 명, 3천만 원 이상 몇 명. 이거 보면 깜짝 놀래요. 우리가 2018년도에 1억 이상 받은 사람이 395명이에요. 소득 신고한 사람이. 근데 작년에 몇 명이었을까요? 작년에 444. 444명이에요. 애터미는 엄청 늘었죠. 395명에서 50명이 넘게 늘었어요. 그런데 아메이는 작년 요때 아메이가 몇 명이었냐면 495명이었어요. 아니 487명이었어요. 아메이가 487명. 그런데 올해 몇 명일까요? 줄었을까요? 내렸을까요? 아니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찍어보시면 돼요. 한번 찍어보실래요? 아메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1억 이상 받은 사람이. 아, 여기 지금 다 정지 화면이군요. 맞아요. 내렸어요. 엄청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연도별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그 넥스트 이코노미 오자마자 다 거기다가 이제 몇 명인지, 유니시티 몇 명인지, 유사나 몇 명인지, 뭐 시크릿 몇 명인지, 지쿰 몇 명인지 다 썼습니다. 다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랑 비교해서 다른 회사를 폄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애터미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넥스트 이코노믹은 제가 지금 작년 거를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는 한 올해 말까지는 2회 거를 다 가지고 다녀요. 2018년 거랑 19년 자료가 나와 있는 걸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히나 네트워크 사업을 했던 분들, 그 다음에 애터미를 사업성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넥스트 이코노미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완전 너덜너덜할 정도가 돼야지 새로운 걸 저는 이제 1년에 한 3권 정도 쓰거든요. 3권 정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가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재무제표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라고 인터넷 검색하시면 돼요. DART. 그러면 이렇게 외부 감사 자료 받는 모든 회사들은 여기에 또 검색하시면 이렇게 재무제표가 나와요. 손익계산서, 자동변동표, 현금흐름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출력해서 캡처 떠가지고 보내주세요. 이렇게 뭐 매출 원가,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뭐 당기순이익 다 나와요. 그래서 요거 보는 법 하나 알려드리면 매출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는 매출액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매출액은 우리가 받아간 수당을 매출 애누리로 뺀 나머지가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회계상 표기하는 법이 달라서 그래요. 아까 손익계산서에 아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우리 매출액이 저기가 넘는단 말이에요. 저 뭐죠? 1조가 넘는데 여기는 8,200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매출 애누리 밑에 4,500억을 합산해야 돼. 이거 두 개 합산하면 우리의 매출액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 뭐 판관비 이런 거를 요거를 딱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 중에 경제학 박사도 있고 또 회계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님도 계셔. 이런 분들은 요거 보면은 깜짝 놀라시죠. 무슨 재무제표가 이러냐고. 그래서 내가 잘 몰라도 이걸 볼 수 있는 사람한테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이거 유통회사인데 재무제표 어때? 이거 100년 가겠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껐떡없다가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그래서 100년 가는 회사다라는 거를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는 100년 갈 거야. 그거는 소망이죠. 소망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100년 갈 수 있는 회사다. 이걸 보시면 안다. 그리고 그 외에 객관적인 자료들. 그죠? 포브스지, 포춘지에 기사만 떠도 대단한데 이렇게 표지 모델까지 실리고 다 이렇게 신문에 뭐 방송에 나온 자료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회장님의 도덕성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도덕성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스킵을 하는데 우리 물건 제품값이 계속 양을 늘려왔잖아요. 그럼 제품값이 내렸다는 거. 우리 회장님 도덕적이야, 윤리적이야, 되게 멋있어. 그러면 무슨 교주한테 빠진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 회장님은 잘 팔리는 제품을 계속 양을 늘려왔다. 가격은 그대로고. 그러면 소비자들을 위한 일이니 아니니? 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셔야 되고. 자, 이제 회사 선택에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상 플랜 이 세 가지를 보고 정말 중요한 게 시스템이거든요. 회사 선택의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시스템을 말씀드릴 건데 시스템은 철저하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느냐. 이번에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면 성공 시스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애터미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 시스템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일된 하나의 집합체가 시스템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일단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이죠. 과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일된 집합체예요. 애터미는. 그죠? 그래서 회사가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고 회사가 회사 비용으로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거를 맞췄냐. 밑에 보면 창업 이후 전 세계에 통일된 시스템을 가동해서 하나로 연결해요. 석세스 원데이 채널 애터미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업 환경을 평준화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나는 라인을 잘못 탔어. 라인 잘못 타면 어때요? 회사가 이렇게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나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스폰서 탓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내가 우리 스폰서가 나를 교육을 안 시켜줘서 우리 스폰서가 무식해서 우리 라인이 무식해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애터미에 적합하지 않아요. 스폰서가 시스템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는 시스템을 누가 주관을 해요? 회사가 주관을 해요. 내가 집안에 앉아 있어도 유튜브만 봐서도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있고요. 인스타를 보고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채널 애터미 너무 잘 나와 있죠. 애터미는 이렇게 스폰서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영업의 영자도 모르고 이런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파트너도 성공하고 그런 사람도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환경의 평준화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만 있으면 왜 못합니까? 저는요. 제가 교만해서 우리 스폰서의 도움을 초창기에 안 받았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스폰서님도 사실은 몰랐어요. 애터미. 우리 스폰서들이 애터미를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스폰서님들이 애터미 사업, 그러니까 네트워크 경험도 없었고
저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나가지고 그분도 몰랐어요. 그분도 겨우 판매사였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너 나랑 아는 사람도 아니었어. 그 사람이 나를 원한 것도 아니었어. 난 내 발로 걸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저 혼자 성공을 어느 단계까지 갔고요. 그분도 알아서 갔고요. 내가 뻘짓하는 바람에 내 파트너들도 개고생하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애텀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조금 우왕좌왕을 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누가 잘나서도 아니고 뭐 어째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애터미는 회사가 이렇게 동일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요. 시스템은 뭐냐? 이제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쉽고 재미있게 하면 돼요. 쉽고 재미있게. 저는 이제 몰랐어요. 어저께 그 이수련 총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애터미를 더 쉽고 더 재밌게 알려드리는 수련팁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멘트가 몰랐어요. 그 멘트가 있는지. 근데 내가 이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수련 TV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을 그때 떠올렸나 봐요. 거기서 들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왔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쉽고 재미있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쉽게 하려면 알면 쉬워요. 어떻게 하면 쉽냐? 알면 쉬워. 우리가 수학 문제를, 나는 수학을 되게 못했거든요. 수학 문제를 보는 순간 영어예요. 이거 숫자가 아니라 영어고 외래어야. 근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이거 보면 어때요? 쉽죠? 이 문제가 뭐가 어려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로 된 책을 보면 쉽다고 하는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 책을 보면 어렵단 말이에요. 알면 쉬워요. 자, 그럼 뭐를 알아야 되냐?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 네트워크의 개념, 원칙, 회사 선택의 4가지 기준, 이런 거 알아셔야 되고요. 이제 사업 진행 방법, 애터미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알면 애터미 쉬워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 거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애터미 사업 진행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공의 8단계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라. 이게 애터미 시스템이에요. 애터미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 애터미는 시스템이 없어. 애터미는 교육이 너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한때 그 말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한때. 근데 그 말을 내가 왜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 그 말을 했냐면 애터미 사업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애터미가요. 어렵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걸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자, 애터미 꿈과 목표 설정. 나는 꿈과 목표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안 됐다. 그러면 꿈과 목표 설정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하랬으니까. 결의 결단이 내가 안 됐어. 나는 결심만 됐어. 애터미를 한번 해볼까 나? 이렇게 결심만 됐어.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단 선포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결단, 무엇을 끊어낼 것이냐. 3가지를 최소한 끊어내라. 뭐 난 텔레비전을 끊어내겠다. 애들 로드 매니저 역할을 끊어내겠다. 남편 밥 해주는 걸 끊어내겠다. 뭐가 됐든 3가지를 끊어내라.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지. 여러분들 애터미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거만 되면 힘들지 않아요. 사실 1번과 2번만 돼도 안 힘들어요. 꿈과 목표 설정이 되고 결의 결단만 되면 나머지 명단 작성, 초대, 사업 설명, 후속 관리, 상담, 복제야말로 같이 하는 일이거든요. 1, 2번은 혼자 해야 돼요. 같이 못 해줘요. 근데 3번 명단 작성부터는 나 명단 작성 못 하겠어요. 그럼 스폰서가 알려줘요. 자, 핸드폰 여세요. 연락처를 여세요. 자, 연락처에 있는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이에 쓰세요. 이게 명단이에요. 종이에 쓰세요. 그리고 나서 연락 안 한 지 5년 이상 된 사람들 지워버리세요. 해외에 사는 사람 일단 옆으로 빼놓으세요. 뭐 이렇게 분류하면 되거든요. 명단 작성이 뭐가 어려워요? 그냥 하면 되는데 일단 핸드폰 한 대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자, 명단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게 초대죠. 전화하세요. 약속 잡으세요. 사업 설명을 내가 못해. 그럼 스폰서 데려가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후속 관리는 신뢰를 쌓도록 하는 거야. 아까 프로모션 사업이라고 했는데 가서 회사 자랑하고 가서 제품 자랑하고 가서 스폰서나 나를 자랑하는 게 후속 관리예요. 그리고 내가 할 때마다 이거 이래도 안 돼요. 저래도 안 돼요. 상담하시면 되고요. 또 파트너 나오면 이렇게 하도록 안내하는 게 복제죠. 이거를 그냥 반복하는 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애터미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애터미 사업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초기에 시작하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아,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럴 수 있어요. 그 과정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과정을 다 경험을 합니다.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 근데 성공의 8단계를 얼마나 내가 디테일하게 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라인 미팅에서 다루셔야 되고 이걸 가지고 서로 점검하셔야 되고 이거를 누가 점검해 주지 않아도 자가로 평가하실 수 있으면 돼요. 성공의 8단계 도통하면 된다. 두 번째, 쉽게 하기.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익숙하게 하는. 성공의 8단계를 알았어. 이걸 익숙하게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으로 이끄는 복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복제 시스템. 뭐예요? 센터 활동, 팀워크 활동. 자, 팀워크라는 거에 팀워크의 시장은 모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모이는 방법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줌으로 모이는 거. 그 다음에 뭐 오프라인으로 3, 4, 5 모이는 거. 그래서 절대로 아, 알았어.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은 이제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거죠. 제가 처음에 아,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고 2년 동안 헤맸던 거예요. 혼자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 시스템에서 함께 해야 돼요. 만남이 팀워크의 시작입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중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재수없는 사람이 있어도 그 재수없는 사람한테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그 재수없는 사람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재수없는 사람은 내가 돈 100만 원 아쉬운데 나한테 10만 원도 꺼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한 해 만에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의 시작은 만남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재수없는 사람이 있더라도 만나셔야 된다. 그리고 매일 반복하는 일이 여기 너무 잘하고 계시죠? 에이코와 그다음에 저희는 100일 일지라는 걸 만들어서 100일 동안 이렇게 100일 일지를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일지를 적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아, 이거 안 보이 참 자료를 공유해놓고 막 보여드리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A코어 내용을 매일매일 100일 동안 적는 거를 그냥 종이 장표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는데 의지가 꺾이죠. 저희가 지금 100일일지를 오늘자로 66일차 가고 있는데 처음에 요 100일일지 만들고 우리끼리 막 좋아했어요. 와, 신난다. 이제 이것만 있으면 성공할 것 같아요. 이거를 복제 시스템으로 만든 것 같아요. 좋아했는데 40일째 될 때 100일일지 다 한번 올려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올려. 100일일지 어떻습니까? 다 힘들대요. 이거 쓰는 거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막 이래. 그래서 내가 힘들만 할 때죠. 40일이면. 꾸준히 40일을 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슬림바디 챌린지 우리 또 단톡으로 묶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절반 떨어져 나갔어. 한 달 넘어가니까. 그거예요. 꾸준히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100일일치가 어렵고 A코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강제성을 띄어야 돼요. 모티베이션을 주기도 해야 되지만 강제성을 줘야 돼. 그러니까 잔소리를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조직의 리더가 자 100일치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무 재수없겠지만 매일매일 팀장방에 올리세요. 100일일치 11시에 올리세요. 라고 11시 알람 맞히고 올리세요 해서 올려요. 올리라고 해요. 숙제검사도 아니고 대신 내용이 민망해서 내용을 안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흐릿하게 올리세요. 그렇게 해요. 내가 내용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검사하는 이유는 습관 때문이에요. 습관. 이걸 돌파해야 돼요. 이 지루함을 견디고 이겨내야지 성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A코어나 100일일지를 쓰시는 거를 강제해야 된다. 그래서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룹 톡방 활동 열심히 하시나요? 톡에 맨날 눈팅만 하시는 분들 대호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톡은 새로운 대화법이에요. 인류가 요즘 애들은 얼굴로 마주대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놀죠. 우리 아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친구랑 오늘 놀 거야. 근데 얘가 안 나가. 너 왜 안 나가? 그러면 자기 방에서 놀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이게 대화법이에요.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톡으로 대화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대답 안 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톡방에 누구로든 올리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기본 예입니다. 그래서 톡방 활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귀찮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톡이 너무 많아요. 톡이 너무 많다는 건 내가 쓸모가 많다는 얘기예요. 나의 인맥이 한 그룹만 있는 게 좋아요? 10그룹이 있는 게 좋아요? 그 그룹마다 내가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방 많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룹방에서 열심히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빨리 하기입니다. 몰입이 중요해요. 애터미 사업을 빨리빨리 하려면 몰입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사업을 1년 했어, 2년 했어, 3년 했어, 4년 했어, 5년 했어. 각자 기대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양과 질을 따져봐야 됩니다. 성과가 안 나오는 건 다 양과 질의 문제예요. 처음에 일단 양의 문제죠. 첫 번째 양이 뭐예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냐. 내가 양이 적으면 분명히 성과가 안 납니다. 양이 적으면. 양이라는 게 별거 없죠. 일하는 시간이 짧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업자는 8시간, 부업자는 3시간 이상 일하셨는지 보셔야 되고요. 일주일에 며칠을 일하는지,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일하시는지, 월, 화, 수, 목, 금 일하시는지. 그래서 최소한 애터미 사업 평생 하는 일 아니잖아요. 10년 일해서 평생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몰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6일은 일하셔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은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했는지, 집에 있는 시간에도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있는지, 책 읽기, 제품 공부, 사업 설명 등을 연습하고 있는지, 이걸 했는데 나 이거 너무 잘했어. 이거 안 해놓고 나 왜 사업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면 이거를 네, 이거를 하시고 사업이 됐느니 말았느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먼저 점검을 하시고 난 이거 했어요. 근데도 성과가 안 나요. 그 다음에는 질을 따져봐야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 이동거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는지. 이건 제 얘기예요. 저는 집이 수원인데 일을 일산으로 하러 다녔어요. 서울로. 아, 수원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서 일할 줄을 모르고 내 인맥이 멀리 있다고 멀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시간만 4시간이 하루에. 효과면에서 떨어지죠. 같은 시간을 써도. 그러니까 이동거리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 그래서 동선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외적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일단 외적 자세가 대표적인 게 복장과 피부와 표정입니다. 외모 아니에요. 그냥 외모라고 하면 예뻐져요. 예뻐지는 것만 얘기하는데 세상에 예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눈, 코, 입이 못생겼을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나처럼 뚱뚱할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내 복장, 내가 얼마나 단정한 복장인지, 내 피부 상태가 얼마나 깨끗한지. 내 피부 깨끗하게 하려면 나 원래 여드름 피부인데 그러면 과거의 피부보다 좋으면 되죠. 과거의 피부보다. 내 표정은 얼마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울상을 짓는지 이런지를 보세요. 가끔 사진 찍어서도 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 통화할 때 거울 보면서 통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습관적으로 어떤 표정을 짓는지 거울을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내가 인상을 쓰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거울 보시면서 전화 통화하셔라.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력 자본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일 좋은 건 경청이에요. 저는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요. 저처럼 너벌너벌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데 어떤 경청이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뭐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경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경청만 하는 사람이 있어. 영혼은 이미 유체 이탈했고 영혼 없이 그냥 귀를 열고는 있는데 머리는 아무 작동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듣고는 있으나 깡통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화장품 얘기를 할 때 애터미 화장품은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썼어? 막 이러고 당장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쓰셨어요? 어떻게 쓰셨는데 그런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 사람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빴댔는데 트러블 났었는데 지금 좋아졌대. 이 사람이 어떤 트러블인지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막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얘기를 경청한 다음에 얘기를 하셔라. 이거를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따져보실 일이고요. 또 일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여러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 거. 시간을 너무 한 곳에서 많이 쓴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 사람한테도 너무 오랫동안 머무니까 저 사람은 오면은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저 사람이 오래 있을 거 생각해가지고 약속을 잡을 때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약속이 안 잡혀요. 이해가 되세요? 저 사람이 있으면 보통 3시간 있다 가니까 내가 3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랑 약속을 안 잡는다고.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내가 가서 매일 30분이나 1시간만 있다가 가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짜투리 시간에도 나를 만나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지 보셔야 되고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사업 설명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만나기는 만나. 하루에 막 3명 만나고 4명 만나고 저 사람 10명 만났대. 근데 그 사람은 제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회사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계시고 보상 플랜도 모르고 계세요. 제가 후원을 가보면 이 사람하고 1년 동안 만나왔대는데 제품 회사 보상 플랜 들은 적이 없대. 그러면 뭐예요? 내 파트너가 그거를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무슨 일이에요? 가서 눈팅하고 가서 수다 떨러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품에 대해서도 얘기하셔야 되고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 세미나가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 프로모션 하셔야 돼요. 보상 플랜 중에 뭐 30대 30, 240대 5,000대 5,000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측면, 네가 나한테 사람을 소개하면 너가 어떻게 캐시백을 받는지 정도는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이 애터미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비전까지 설명을 하셔야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양과 질을 따져서 일이 되네 안 되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안 하시고 일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인생에는 그 부의 추월 차선 우리 원데이 때도 많이 이성현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홍진용 그 국장님께서도 그 원데이 때 말씀하시고 많은 뭐 이경남 본부장님도 말씀하시고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저도 이경남 본부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읽었는데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이 되게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2013년도에 나왔나 이래요. 이 사람은 심지어는 네트워크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저희는 이걸 팀장들하고 독서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이 책은 네트워크를 싫어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2013년도에 썼고 미국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애터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애터미가 얼마나 정말로 훌륭한 도구인지 그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의 핵심은 사람의 인생에는 3가지 길이 있대요.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 근데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다. 인도는 가난이 목적지고요. 서행차선은 평범한 삶이 목적지라는 거예요. 오직 부자가 되고 싶으면 추월차선으로만 가야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는데 90%의 사람들은 인도와 서행차선으로 간다는 거죠. 저도 인도와 서행차선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저는 서행차선인 줄 알았더니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인도를 가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가난으로 가고 있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차선 변경을 해서 추월차선으로 왔어요. 그러면 서행차선의 목적지가 평범한 삶이야. 근데 나는 서행차선에 있는 사람들은 나 막 부자가 될 거야 하는 욕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로버트 버넷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선택의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 선택을 내가 의도적으로 한다면 인생의 모든 면면을 통제할 수 있대요.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는 데서 오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제가 너무 멋있는 얘기여서 이거 몇 번은 곱씹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감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조직의 리더가 뭡니까? 조직의 리더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죠. 가정의 리더가 누구예요? 우리 한 가정의 리더가 부모죠. 부모가 그래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죠. 그러면 누구여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항상 저는 의외로 제가 여자고 50대 중년의 여자인데 친구들한테 뭘 물어보면 뭘 결정할 때 남편한테 물어보고 이제는 자녀들한테도 물어본대요. 그런 경우 너무 많지 않아요? 자, 내 인생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면면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애터미 사업은요. 애터미에서의 성공은 그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자로 바꿔주고 송두리째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만드는 저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유를 마칠 건데요. 애터미가 제가 행복한 이유가 지금 사실 애터미에서 이제 리더스예요. 애터미는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로얄도 가야 되고 크라운도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지금 너무나 행복함을 느끼는데 이 행복함을 느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도 빚이 많아요.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 빚이 어떤 패턴이었냐면 1,000만 원을 갚았는데 분명히 내 빚이 1,000만 원을 갚았는데 2,000이 늘었어.
분명히 2천이 만기가 됐는데 또 3천이 늘었어. 이게 내 빚이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아니 무슨 나이에 비례해서 빚이 느나 봐요. 빚이 줄지가 않았어요. 근데 애터미하고 7년이 되니까 이제 여전히 빚은 있는데 빚이 줄어요. 1,000만 원이 끝나면 그냥 1,000만 원이 끝난 거야.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 부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냐면 아직 빚도 있고 부자도 아니지만 제가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때 어떻게 먹고 살지,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만족감을 우리 사장님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오토 판매사가 돼야지 믿어집니다. 오토 판매사가 되면 믿어진대요. 우리 파트너들이 다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 두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7월 말부터 8월, 그러니까 뭐죠? 6월 말부터 7월 요 한 달 사이에 2명의 팀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한 명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본부장님 나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어저께도 왔거든요. 어저께가 30일이었잖아요. 어제 날짜까지 딱 판매사 넘어선 거를 딱 캡처를 떠서 보냈어요. 250대 250 맞히는 게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미치겠어. 도대체 250만 PB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는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왜 250이 이렇게 힘들어? 막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250 별다른 노력을, 그러니까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250이 막 앞으로 말일이 되려면 5일이 남았는데 250이 넘어. 이때가 짜릿해요. 지금 저는 하루에 150대 150을 맞는 캐파거든요. 우리 이정주 본부장님은 500대 500을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판매사가 되는 일이잖아요. 하루나 이틀이면 판매사가 돼. 이 기쁨보다 앞으로 말일이 되는데 3, 4일이 남았는데 판매사 맞췄을 때 그때가 더 기쁘지 않아요? 그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되면 그때부터 일이 끝났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완벽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임페리얼이 되겠구나 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 판매사까지는 무조건 내 능력으로 가야 되고 무조건 기를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믿어지지 않는 거. 아까 말했죠?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 그럼 대출을 이빠이 땡기고 갖다 쏟아부어도 건물 짓는 게 행복해. 왜? 이제부터 거기서 돈이 나올 거니까. 근데 우리는 건물 짓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너무 불행해. 대출을 받아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 건물 지을 때 대출 받잖아요. 지금 대출 받아오래요, 누가? 집에 있는 돈 끌어오라는 것도 아닌데도 너무 괴로워. 왜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머리로 가슴으로는 안 믿어져도 머릿속은 꽉 차서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 99%의 객관적인 시스템은 된다. 그리고 회사가 다 마련해 놨다. 근데 이 1%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될까? 다 되는 거 알아. 애터미 되는 줄 안다고. 근데 내가 될까가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아무 생각 마시고 그 의심조차도 내려놓고 무조건 된다고 우기면서 오토 판매사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토 판매사를 가는 방법이 뭐예요? 도전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셔야 돼요. 나는 수동으로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오토가 되기 위해서 수동으로 계속 도전하셔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직급 도전과 배팅의 차이점을 우리 이수연 총장님께서 회장님의 말을 빌려서 잘 정리해 놓은 거를 우리 팀장방에 올렸는데 여러분들 배팅과 도전은 완전 달라요. 배팅은 뭐예요? 배팅은 카드 긁는 거예요. 내 카드 긁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을 하면 내 카드 안 긁습니까? 긁어요. 자가 소비도 긁고 부족한 부분을 약간은 긁어요. 근데 250을 긁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도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카드 한도액을 정해놓고 처음에 내가 이번에 판매사 도전할 때 내 카드로 100만 원 이상은 절대 안 쓰겠다. 100만 원을 한도로 긁어놓고 내 카드를 뽀사버리든지 남편을 줘버리든지 그러라 그래요. 그리고 누구 카드로 해야 돼요? 소비자 카드로 해야죠. 소비자 카드. 소비자들한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생결단을 가지고 도전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전 안 하면 절대 일 열심히 안 합니다. 그냥 꾸준히는 해요. 꾸준히 타성에 젖어서.
하루에 3명 만나야지. 이렇게 해요. 근데 피땀 흘리면서 절절절절하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절절절하게 해야지 사람이 누적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몰라요. 강의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흥분하게 돼서 목이 아파요, 지금. 이제 더 이상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2시간 미친 듯이 떠들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뭐, 우리 파트너들한테 하지 못할 말까지 다 하셨습니다. 다 이제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특강이 가끔은,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줘요. 어, 제가 더군다나 얼굴도 뵐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제 얼굴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저 여자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는 애터미에서 비전을 본 사람들이고, 추월 차선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이 추월 차선을 잘 왔는데 다시 차선 변경해서 서행 차선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건 성공하는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이 성공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알고 신뢰를 갖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다면 믿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러면서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예를 들면 스폰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폰서 일이 안 되고 떠나는 사람은 다 스폰서를 탓합니다. 왜? 본인 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전 그 이해가 돼요. 떠나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죽일 년이야. 내가 일 열심히 안 했어. 이러고 떠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스폰서를 탓하는 건 저는 당연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그게 조직의 리더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떠난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하는 사람은. 내가 완주를 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스폰서에 흠이 있더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있고 이러더라도 스폰서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스폰서를 뭐 이용이라고 해서 나쁜 의미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스폰서가 나를 돕는 게 좋아요? 안 돕는 게 좋아요? 돕는 게 좋잖아요. 이게 팀워크 사업인데. 그러면 스폰서가 왜 나한테 안 오지? 왜 나를 안 돕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1도 없으세요. 스폰서, 애터미 사업의 구조는 무조건 누군가를 잡고 뛰게 돼 있어요. 스폰서는. 그러면 누군가를 잡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스폰서가 나한테 안 온다. 왜요? 내가 미친 듯이 일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미친 듯이 일하고 있으면 스폰서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건 제가 해보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 라인뿐만 뭐 어떤 라인 스폰서가 일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 이런 경우를 제외. 스폰서가 돼지야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스폰서가 일하는 사람이면 일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붙게 돼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애터미 사업은 나 혼자는 내가 잘나서는 성공 못하는 일이에요. 파트너를 잘난 사람으로 만들고 파트너가 성공해야지 그 덕에 내가 성공하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들고 날뛰고 나만 열심히 해봤자 스폰서 좋은 일 시키지 내가 좋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스폰서만 좋은 일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지 내가 성공하는 일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스폰서가 인간성을 따질 필요 없이 그러한 존재이니 나한테 와서 나를 열심히 돕도록 만드는 게 애터미 사업 잘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실 거면 손을 격렬하게 흔들어 주세요. 안 흔드시는 분은 아직 고민이 안 끝나신 건가요? 자, 어쨌든 많은 얘기를 더 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애터미는 공식 시스템 참석하시고 성공의 8단계 A코어를 잘 따라가면 반팽에도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로 부의 추월 차선에 들어선 이상 부자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